저 기우제 지내는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면회에 대해서 한동훈의 법무부가 막고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번 주에 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현역 국회의원 4명,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포함해서 4명이 이화영 면회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거절이 된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뭐 이화영이 거절했다는, 이화영이 거절한 거 아닙니다, 이거. 법무부 자체에서 지금 면허를 거부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면회를 하는 것조차 한동훈의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브리핑을 보면은 저건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지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독백이었어요. 독백. 독백. 그렇죠. 우리 장관님이 그러실 리는 없는데. 그럼요. 아니 혼잣말 하는 독백이 거지. 너무 정확하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독백을 이걸 입장을 살짝 바꿔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었는지, 뭘 바꾸려고 하는지를 지금 마차님의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바꿔보면 한동훈의 독백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에 대한 민영배 의원의 그 기자회견 얘기 뒤에 브리핑을 보시면 이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왜 이 상황에서 법무부까지 끼어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정말로 검찰이 회유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법무부가 저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진술을 바꾸려는 걸 막는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예요.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어떤 방향으로 바꾼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피의자가 됐건 피고인이 됐건 아니면 증인이 됐건 이 사람의 진술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진술이어야 되는 거고, 이 진술을 통해서 방향성을 획득하는 것은 판사인 거죠. 그 과정에서 조력을 주는 것은 검사고, 판사는 자유로운 피고인이 됐건 그게 증인이 됐건 피의자가 됐건 이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판사 앞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술을 믿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라는 거, 검사라는 거는 판사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로우 레인퍼스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하건 뭐 하건 간에 그 안에 새로운 범죄의 혐의가 있다든지 해서 새로운 뭐 어떤 수사를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진술할 사람이 특정한 진술을 하는 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진술할 방향을 정해버린다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돈 받았어요. 하는데 이재명이 돈을 받았어요라는 진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자기네들이 막는다는 것 자체가 진술인의 진술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 정말 필사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백현동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고 대장동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화영을 유동규처럼 회유시켜서 치지 않으면 뭔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회유 당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대장동이랑 저기 백현동이죠. 백현동이랑도 얘네들이 필사적으로 뛰었는데 안 된 거였어요. 그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얘네들이 대장동은 설렁설렁, 야 백현동 있으니까 그 백현동 할 때 야 쌍방울 있으니까 설렁설렁한 거 아니야. 얘네들 필사적으로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필사적으로 하겠죠. 필사적으로 하고 또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떤 필요한 진술을 얻어낸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에 티격태격한 과정이 있겠지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만큼 해서 안 나왔다는 거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더 회유시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유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화영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들 늘 이야기하지만 사건은 돈이거든요. 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에요. 돈. 돈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한두 명의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또 사건을 만들면 결국은 김만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겠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얻는 그러니까. 이득이라든지 네. 이런 이득이 심대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 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좀 보인다. 법조인 입장에서 분명히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다. 하는 걸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TV조선에서 단독이 나왔어요. 이화영 측을 만난 이재명 최측근은 박찬대다. 당이 돕겠다 했지만 회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단독으로 막 때렸어요. 처음에 이 기사가 나갔을 때는 정말 박찬대 의원이 갔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놀랍기도 했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저는 이걸 보니까 그냥 기자들이 몰려가서 박찬대 의원은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단독이 저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번 속긴 했지만 저렇게 끊임없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저는 좀 그래요. 이거는 약간 저의 완전히 독단적인 사고고 새날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는 생각인데 이제 약간 좀 이야기가 튈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푸나님 안 계시죠? 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고소 고발 남발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만 당하고 학교나 교육부는 뭐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똑같이 대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당직자라든지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어디 지역 사무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막무가내 고소 고발 당할 때 당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레기들이 만들어가는 이 프레임을 거기서부터 저는 깨야 된다고 봐요. 아니 가가지고 야 너 문제가 뭐야? 이런 문제 있어? 야 쟤네들이 만든 프레임 뭔데? 아 그래? 이런 검찰놈 새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야 이건 네가 잘못했잖아. 야 너 그냥 이번에 그냥 갔다 와. 갔다 오고 나중에 국민들이 받아주면 그때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 뭐 야 이건 사건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너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집단이고 그게 아무리 정치라는 게 뭐 공정의 프레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김호준이 한 말 중에 진짜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비 오면 같이 비 맞아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무슨 박찬대가 가서 만나면 무슨 큰 문제가 아니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요. 옆에 교도관이 적고 있어요. 둘이 뭔 이야기 하나.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만난 게 왜 아까 범죄 현장처럼 이렇게 몰고 갔는데 그게 기레기들이 만드는 프레임이잖아요. 이건 이미 정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 거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정치적 사건이고 사실 외국 선진국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유독 민주당만 여전히 엮이기만 하면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후려치고 그러면 진보 진영에 있지 않은 시민들이야 그걸 보면서 아예 민주당 저것들 저럴지 알았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우리까지 그래야 되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약간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물론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 만난 적 없다라고 했으니까 끝난 이야기가 됐지만 저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찬대 만났어? 야 만났으니까 이야기 나왔겠지. 야 그걸 왜 만났대? 뭔가 있으니까 만났겠지. 그렇죠. 그런 반응을. 이런 반응부터 저희는 좀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진술 본복의 논란 일지를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또 해서 보면은 이제 7월 18일에 변호인이 이화영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요청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19일에 이화영 부인의 친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탄원서.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은 아니다. 이화영이 가족과 지인들 면회, 접견 다 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인 접견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이 입장을 바꿨다고 지금 인정을 한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화영도 친필 편지를 쓰면서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번복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24일 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수원지검에 조작 수사로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이 국회의원 4명이 뭐 들어 누웠다는 등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모욕을 주던데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 옛날에 대검 항의 방문하고 어쩌고저쩌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대검 항의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혀를 쳤다 한동훈이라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로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선임되어 있는 로펌이 그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확 크면서 여기에 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쌍방울 사회이사도 있고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 많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서 발목 잡힌 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도. 의사 출신 변호사를 잡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관 찾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가 진술 번복으로 거래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당연한 의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지금 김성태가 10년 징역을 이제 1년으로 징역으로 바뀐 다음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최은순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해버리거나 딜을 해서 뭐 아니면 봐주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자기들 맘대로 이제 구형을 하는 거죠. 유동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술을 바꿨더니 적용되는 형량이 적용되는 죄명이 바뀌어. 죄명이 바뀌어서 형량이 작은 걸로 완전히 뚝 떨어졌죠. 만약에 그 뇌물로 그 액수 뇌물을 했으면요 패빈 못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재명 영장 청구를 8월 16일 이후로 전망을 지금 다들 하고 있어요. 근데 왜 8월 16일 이후냐? 이때가 이제 국회가 회기가 시작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회기 전에 뭐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은 이거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잡아가려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회기 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회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국회를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체포 특권 표결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사실 저는 확신이 드는데 근데요, 이거 정말 암울한 전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님한테 진짜 미안한 전망이긴 한데 이재명 의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패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더 분노에 차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나가겠죠. 투표장으로 더 많이 옵니다. 영장을 저는 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영장을 쳤다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표결하는 모습 만들려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표결하는 걸 만들어서 쟤네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또 저거지를 하고 자빠졌네 이건데 그래 나 갔다 올게 한 다음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가가지고 기각이 돼도 인용이 돼도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대재앙이에요. 이거는 진짜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상민이 탄핵이 안 됐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완전 정반대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지하는 이재명 의원님을 지지하는 세력에는 정말 똘똘 뭉치는 계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똘똘 뭉치게 하지 않으려고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다시 한번 표결하게 해서 민주당 안에서 또 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걸 만드는 게 목표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안 할 가능성은 높죠. 두어수 더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한번 갔다 오자. 법원 한번 갔다 오자. 어차피 이거 영장 인용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설사 인용된다 치면 아유 바깥 세상 힘든데 그냥 마음 편하게 며칠 있는다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대승이야? 예 제가 봤을 때 대승이에요. 그러면 정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홍천이 요즘 또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기명투표로 하면 인민재판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명투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 이건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분
이분 이거 아니면 정치적으로 할 게 없는 분이에요. 저는 좀 사람들이 좀 관대하게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붕장어가 윤석열도 무는데 할 게 없으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붕장어가 윤석열도 물고 새우가 김건희도 찌르고 막 그래요. 근데 조홍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입장에서 이분의 정치적 미래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제가 봤을 때 이분 끝이에요. 정치적 운명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 네. 탓이 아니다. 내년 3월까지 네. 계속 이 짓만 계속 하고 이것만 하다가 그나마 생존율이 조금 높아지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이제 갑자기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이번 주에 소환 조사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동아일보 단독인데 검찰이 이런 소환 조사를 다시 할 거다라는 거를 동아일보가 참 단독으로 가졌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고. 이건 또 누가 알려줬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압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쪼이려고 하는 수작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되겠죠. 뭐 백현동, 대장동 다 안 됐으니까 다시 쌍방울로 돌아와서 대북 송금.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이거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막기 하겠죠. 원래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비 올 때까지 굿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하는 짓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